감정적 편향이란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감정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그 감정, 즉 행복, 분노, 슬픔, 두려움 등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 행동을 지배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우리는 감정이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 우리의 판단을 틀리게 만들고 중요한 결정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 편향은 그렇게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나마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감정적 편향은 심리학 분야에서 매우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현상입니다. 이론을 최초로 체계화한 건 20세기 초 심리학자들이었지만 감정이나 감정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고대 철학에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과 이성의 관계를 설명하며 감정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방해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한 바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편향이 경제학, 정치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감정적 편향을 목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을 할 때를 떠올려보세요. 당신이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라면 불필요한 물건을 감정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트에서 배고픈 상태로 장보기를 하면 과하게 음식이나 간식을 사게 되는 것도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는 구매 후 왜 이걸 샀지? 라고 후회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의 감정 상태가 우리의 소비 결정을 지배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의견을 나눌 때 화가 난 상태에서 비이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극단적인 의견을 내는 행동을 들 수 있습니다. 화가 난 감정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균형 잡힌 논의보다는 감정적으로 비뚤어진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감정적 편향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는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일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신의 감정적 상태가 그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대화, 관계, 심지어 갈등 해결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감정적 편향은 오해나 충돌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향은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자주 드러납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감정이나 개인적 느낌을 바탕으로 후보를 선택하거나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이나 데이터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감정적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강하게 요동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잠시 시간을 두고 냉정을 되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고방식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메타, 인지 능력을 키우는 것도 감정적 편향을 줄이는데 유용합니다. 이를 위해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통해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타인의 시각은 자신의 감정과 판단의 왜곡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편향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를 이해하고 통제하려 노력한다면 더 이성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감정적 편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생각해볼 만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편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감정을 처리하고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사건이나 경험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상황에서 어떤 이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다른 이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실패를 경험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패배감과 좌절감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개인의 성격, 환경, 과거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감정적 편향을 다룰 때는 자신의 고유한 성향과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편향을 단순히 부정적인 요소로만 보기보다는 이를 이해하고 조절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감정적 편향은 마케팅이나 광고와 같은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감정 상태를 자극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데 감정에 의존한 선택이 때로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는 감정적 편향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감정을 적절히 관리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인간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감정이 우리의 행동과 판단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이를 제대로 이끌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삶을 위한 열쇠일 것입니다.